뒤에 잘 들립니까? 네. 자,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하여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박스에 쳐놓은 내용이요, 여러분 시험에 80% 이상 나오는 거예요. 100문제 중에 80문제 이상이 다 이겁니다. 주로 뭐를 많이 바꾸느냐, 바뀐 거 찾아내는 거죠. 우리 시험은 뭐를 많이 바뀌느냐. 첫째, 있다 없다를 서로 바꿉니다. 있다 없다를 바꿔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없다로 오답 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로 오답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내용이 없을 경우는 마침표가 끝나는 글자까지 명확하게 읽어주는 습관을 여러분이 들여야 돼요. 그 다음, 있다 없다도 바꾸지만 이 문장 속에 특히 부정과 부정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건 긍정입니다. 바꾸면 이건 맞죠? 이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병역법에 보면은 병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아니하고는 없다. 즉 부정이죠. 이거를 긍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병역법에 의해서만 병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맞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없다라고 끝나는 문장이 나오면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없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리듬을 타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없다 있다로 나오면 당장 나와요. 찾아서. 그럼 바로 X하면 되죠. 여러분이 읽으실 때도 없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은 없다 이렇게 읽기를 바라요. 그 다음, 강제 규정은 재량 규정으로, 재량 규정은 강제 규정으로 많이 바꾸는데, 이거 저 기퉁에서 이거 바꾸면은 공부가 웬만큼 된 사람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강제 규정으로 나오는 하여야 한다, 한다. 이것은 하라! 이렇게 읽어버려야 돼요. 하라. 뭐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최초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강제 규정은 읽으실 때 여러분이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뭐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도 뭐뭐 하라 이렇게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 리듬을 타고 자동적으로 숙지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포함이니 제인이 특히 가로 안에 뭐뭇은 포함한다, 뭐뭇은 제한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이거 전부 바꿉니다. 포함은 제외로, 제외한다 그러면 포함한다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개념적으로 포함되는 것,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하여금 수동적이죠. 하여금 하면은 누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하여금 이것을 주체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에 대한 특별감사는 국방부 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예비군 각군 예하, 예비군 부대 및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각군 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총장은 하여금이죠. 특별감사는 장관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꿔요. 장관 또는 각군 총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X죠? 그죠?
이게 작년도 후반기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가 누구고 그 다음 하여금 주체가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명확히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지금 총장한테 하여금 할 수 있다 했는데 네. 할 수 있다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니요. 하여금을 빼버리고 장관 또는 각군 총장은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소답이 나가요. 주체로 바꿔버렸죠. 총장을. 총장은 하여금이죠. 누가 하여금 시키는 거예요?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 객체를 갖다가 주체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하여금을 여러분이 주체로 바꾸면은 금방 찾아내야죠. 이 작년도 후반기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감사 파트에서. 그 다음에 우리 반대어로 많이 바꿉니다. 또 반대어. 최대한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도 그러면 최대한도로 이렇게 자주 바꾸고요. 또 왜 그러면은 내로 바꿔요. 네 그러면 왜로 바꿔요. 왜로. 또 동원 미지정 그러면 동원 지정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동원 지정을 미자로 갖고 동원 미지정으로 안 바꿔요. 근데 동원 미지정 미자가 들은 거를 미를 빼서 동원 지정으로 바꿉니다. 우리 시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모의고사나 정규과정 강의를 통해서 계속하고 모의고사에 이런 게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숫자 바꾸기. 근데 숫자 바꾸면 다 찾아내요. 근데 미안하지만 숫자를 최근에는 이제 손을 잘 안 대고 숫자 앞에 붙어 있는 거, 뒤에 붙어 있는 거 손대요. 네? 예를 들면은 향군법 긴급조치 및 보상에서 보상할 때 60, 30, 30, 60순으로 나가는데 이거 잘 안 내요. 물론 60, 30을 바꾸기도 하지만 요 앞에 있는 걸 요새 바꿔요.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순서는 손실을 입은 자가, 그죠? 장관에게, 그죠? 그럼 장관은 지급 통지서를 30일 이내 결정해서 지체 없이 통지해 주죠. 그러면 이걸로 나 1억 손실 받았는데 1억 손실 받았네. 1억 2천만 원 받았냐면 기분 좋아서 그거 바꿀 것이죠. 그런데 내가 1억짜리인데 긴급조치 때문에 1억 손해봤는데 5천만 원뿐이 안 주는 거야. 그럼 5천만 원 내가 손해볼 수 없으니까 재심 청구를 해버리죠. 그죠? 이거를 30일 이내에 하고 이 재심 청구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지해 줘야 되죠. 근데 요 숫자도 바꾸지만 요새 와서 뭘 보냐. 요걸 바꿔요. 처음과 끝이 창대하리라 이건데요. 처음엔 미약했지만 이게 아니고요. 처음과 끝이 창대합니다. 긴급조치는. 요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요 손실을 입은 날부터 이걸 바꿔요. 요새는. 요거는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예요. 장관은. 요건 지급 통지를 받은 다음 날 뭐 이렇게 또는 손실을 입은 날 이렇게 바꿔요. 이건 또. 요거는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죠. 요거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 앞에 있는 말을 요새 바꿉니다. 앞에 있는 말을 바꿔요. 그래서 숫자 앞에 있는 내용을 명확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다음도 바꿔요. 여기 이상도 있고요. 미만도 이하도 있죠. 이하, 또 미만, 뭐 내외, 내, 뭐 범위 이런 게 많이 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0 이상 했는데 40 이상 하면 틀리죠. 이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상, 이하, 미만, 내외, 내 범위는. 그죠? 이 절대적인 기준을 포함을 시키면서 숫자가 바뀌면 무조건 X죠. 그죠?
요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30이라는 숫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응용으로 100문제 중에 한 5문제 중에 항상 출제돼요. 요걸 바꿔요. 응용을 시켜요. 요 기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예를 들면은 31명인 경우 요 조건에 부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맞는 거예요. 요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응용하는 형태로 또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29명인 경우 하면 이건 X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준이 나왔느냐, 기준이 안 나오고 응용이 된 거냐, 이걸 빨리 찾아서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 틀려요. 이번에 병역법에서 예술 채용요원 나왔는데요. 병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제가 병장이라면 병무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을 전수 받은 사람으로서 병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냐면 10년 동안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 전반기 때 많이 틀렸어요. 근데 5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하니까 10년 동안 받은 사람으로서 하면 맞죠? 맞죠? 그렇게 응용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계속 숙달을 좀 시킬 겁니다. 그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로 이게 여러분 출제 범위에서 한 50%가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틀리는 문제 나오는 게 사람 바꿔요. 사람 바꿉니다. 사람. 네? 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안행부령으로 정한다, 대령으로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이거 바꿔요. 대령은 국방부령으로, 장관이 정한다 하면 안행부령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많고, 또 이 장관, 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수임군 부대장, 직장 예비군 지휘관, 지역 예비군 지휘관, 이거 서로 바꿔버립니다. 특히 향군법 수임장, 제가 수임장이라는 건 수임군 부대장입니다. 그리고 지병장, 제가 지병장이라는 건 지방병무청장을 얘기해요. 지병장하고 수임장하고 잘 바꿉니다. 그거 찾아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병역법에 가면은 병장, 지병장 잘 바꾸거든요. 그것도 찾아내는 비결이 있어요. 그런 거 당하면 안 돼요. 령, 요게 좀 힘든데, 대령을 뭐 국방부령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장관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세 가지 바꾸는 것, 요것도 정리를 하면은 쉽습니다. 정리 안 된 사람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정리가 돼요, 이런 것도. 그 다음, 박스형. 요번 후반기에는 제가 볼 때 박스형이 40문제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박스형을 갖다가 결국에 이제 사실은 공부된 사람끼리는 박스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지선다형 공부된 사람 틀릴 리가 없죠. 그런데도 틀리는 건 또 왜 틀리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박스형에서 주로 틀리는데 차이가 나는데 박스형 그렇게 어렵잖아요. 적게 나오면 3개까지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으면 8개. 아주 어떤 사람이나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11개까지 집어넣어요. 말이 사지선다형이지 11개를 다 골라내야죠. 11개 중에서 10개 알고 1개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죠? 그 박스형은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그죠? 11개 중에서 1개 틀리면 틀리는 거죠. 박스가 11개 구성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박스형 여러분 해결하는 문제도 좀 숙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형하고 그 다음에 상황형으로 구성해요. 요거는 여러분이 원칙만 알면은 원칙 규정대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